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럴 때는 어떻게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예. 처음 들어본 질문들의 내용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시 대학별고사가 한창이죠. 대학별고사의 핵심은 바로 면접이잖아요. 면접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공공입학사정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성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면접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의 현장에 갔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워낙 핵심적인 정보를 많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필기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대개 이제 면접을 통해서는 이 서류라든지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지 그 서류만으로서 알 수 없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이런 의도에 의해서 그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류의 진위 여부 등도 나름대로 맞아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은 면접을 학생 선발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시에서도 학종에서 서류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여러 가지 역량들을 살펴봤는데 그 역량들을 제대로 좀 본 것인지 하는 것들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면접을 실시하려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빠지고 예. 학생부에서 반영되는 그 항목들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가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또 어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세요? 네, 자기소개서를 못 보시니까. 예전에는 내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 읽어가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친구 봐라 어쭈구리 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미뤄봤었을 때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받는 느낌들이 좀 드라이한 느낌. 팩트 위주로. 밋밋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진위 여부를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로 보완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학생부에 있는 진위 여부를 더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면접에서 더 물어보실 항목들이 더 많아졌겠네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지만 이제 면접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에 담으려 했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면접에 녹여내는 이런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해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사정관님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생부 항목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평가 방식에서 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교육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학생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역량들을 이렇게 길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하겠지만 특별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뭐 새롭게 뭔가 면접을 하면서 그 좀 바라보는 관점들을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들은 없습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항목이 좀 줄어든 부분에서. 학생부 항목이 줄어들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 내신의 비중이 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위주로 체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이제 항목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항목이 중요성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된다라는 측면들, 특히 남아있는 항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예전에는 그 평가 요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았었다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평가 요소를 담으려는 노력들을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특별히 이 내신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들은 없습니다. 그럼 사정관님들은 면접을 치른다. 그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시나요?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치르기 하시나요? 위해서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면접 시험 치르기 일주일 전 정도에서 실제 그 면접 대상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열람을 해주는 열람을 하면서 실제 이 학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핵심적으로 질문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을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어지게 됩니다. 예. 공유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학생과 관련된 면접을 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학생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면접을 하더라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예, 그 학생과 관련된 특징들은 분명히 거기 기록이 돼 있기 기록이 돼 때문에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궁금한 점들이 대부분 보셨을 때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예, 예. 그거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몇 가지 좀 드릴 겁니다. 예, 그 비슷한 점을 그럼 우리 학생들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이니까. 그렇죠. 예. 면접을 준비한다. 구체적인 핵심 하우투는 뭘까요? 서류기반 면접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뷰를 일단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읽을 때 우리 학생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한번 쓱 훑어보는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선생님께 있어 이렇게 잘 써주셨구나. 나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써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뭐 이런 친구들도 없지 않은데 예, 실제 꼼꼼하게 리뷰를 하다 보면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면접위원이라면 어떤 항목에서 궁금증이 생길지 한번 유추해보고 답변을 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마 예,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측면들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리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먼저 꼼꼼하게 읽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예, 우리 학생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면접을 통해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이 이렇게 익숙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죠. 안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사전에 친구들과 서로 이제 면접위원이 되고 면접 대상자가 돼서 한번 면접 상황을 모의 면접으로 진행을 해보면 나름대로 적응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핵심을 거의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맞아. 여러 그래도.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어른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예, 아니면 학생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의 3인 1조가 돼서 예, 학생 2명, 3명이 평가자가 되고 그다음에 한 학생을 놓고 너가 평가자가 됐었을 때 이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질문할 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이제 봐보면 이 대학에서는 이런 쪽의 방향에서 기출문제를 방향을 보면 이런 쪽에서 출제를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모바일 폰도 좋으니까 녹화를 해서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 상당히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요. 보면서 체크하고. 예. 그래서 실제 답변은 알맞게 하고 있는지,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지, 발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만의 나쁜 습관이 없는지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당히 좋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기출문제 분석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들이 각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몇 번이고 곱씹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읽어 두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면접과 관련된 거기 특징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올려놓고 면접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면접과 관련돼서 왜곡된 정보들에 의해서 잘못된 준비들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없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라는 책무성 때문에 나름대로 네네. 그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의외로 또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또 공짜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예. 또 올해는 안 나오려니. 예. 그 공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면접과 관련된 보물창고입니다. 또는 예. 이거는 등한시하고 학원에 가죠. 학원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수능 끝나고 아마 지금 전화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의 면접 학원이 수능 끝나면 마감이에요.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앞장서는 친구들이죠. 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도 학생들은 면접을 정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지원했을 때 말고는 면접을 본 경험이 아마들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입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 말씀 나누는 것들도 쉽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훈련들도 많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인데 네네. 상대방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입학사정관들이 앉아 있다고 네네. 생각하면 위협 그 분위기에 위협 또 억눌려 가지고 맞아요. 분위기에 눌려 가지고 그냥 벌써 긴장을 팍 하고 있고 네네. 두려움에 실제 몸을 덜덜 떠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요? 보여요. 그러면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 예. 이 학생들에게 이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긴장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들리겠죠. 예. 너무 떠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 네네.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특히 이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설득적 말하기 방식을 설득적 말하기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파악하면서 이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훈련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고요. 예. 일찍부터. 일찍 학교라는 공간이고 학교에서 수업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강의식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네네. 토론식 발표식이라든지 참여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들이 프로젝트도 많고.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과 같이 강의식 전달식 수업일 때는 아이들이 지녀들 태도는 딱 하나죠. 눈 부릅뜨고 수업 들어라.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참여식 수업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들어라. and 길길이 날뛰어라. 더 얘기하고, 더 예. 표현하고.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길길이 날뛰어라. 뭔가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혼자의 왜곡된 방향이 가진다라면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당하겠죠. 깨지죠. 예. 깨지다 보면 논리가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실제 면접을 가장 잘합니다. 본인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예. 배우면서 예, 다듬는 예.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네네. 나름대로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네요. 말하기에 본인이 의견을 얘기하고 그럼요. 설득하는 이 과정을 일찍부터 하는 게 중요했었다.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네.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10분 발휘하지 그렇죠. 발휘하기 못하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연하게 면접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달변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달변인 아이들 있죠. 유창하게 예. 화려하게 답변을 하는 무슨 얘기든 이런 아이들이 있죠. 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의 답변에서 네. 생각의 깊이와 네. 실제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예. 나름대로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화려하게 답변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아이들이 답변을 할 때 어눌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말하는 훈련들이 별로 이제 안 돼가지고 되다 보니까. 어눌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눌하지만은 할 얘기를 또박또박 자기 할 얘기를 끝까지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평가받아요. 그 친구들요? 좋은 평가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말은 능수능란하게 못하지만 나름대로 또박또박 자기 얘기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는 네네. 충분히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친구는 있었을까요? 생각을 깊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생각의 깊이가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학교 수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업 때 생각을 했던 친구구나. 또한 어떤 요령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숫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요? 숫자를 활용해서 숫자에는 나름대로 힘이 이를테면 강한 힘이 있죠. 연도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에 이런 경제 성장을 그게 획기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라는 답변하고 네네. 작년 대비 20%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가 뭐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오, 라고 얘기한다면 네네. 생각이 여러 가지일 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아이들과 그냥 단순하게 쭉 나열하는 이런 아이들과는 뇌에서 논리 구조가 다를 체계화된 것 같아요. 다르다는 느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면접의 분위기가 좋으면 합격이다. 라고 웃으면서 나왔는데. 웃으면서 나왔는데 되게 이제 면접을 하게 네네. 되다 보면 학생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음.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그런 내용들은 가급적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 너 나중에 대학 들어오면 우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지? 그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일반적인 다 똑같이 아, 얘기하는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하는 큰 건데 의미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네네.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또 예. 면접 시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얘기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10분 내에 면접이라면 한 8분 내에 끝나버리고 어떤 학생은 11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죠. 혹시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나 8분만 했다는 얘기는 나는 더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11분 정도 된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나에게는 많은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자기 하실 수 있죠.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리화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아, 그것도 그렇지 착각일 않는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예. 그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예, 라는 예. 측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분인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8분만 질문하고 이제 시간이 남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질문할 거리들이 별로 이제 없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예. 질문할 거리들이 별로 역량들도 학생 몇 가지 다 질문해 보니까 역량도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해서 네네. 그렇게 질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섬소해서 너무 빈약해서 더 질문할 게 없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라고 반드시 그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예. 얘기하기는 어렵다. 면접을 잘하는 특정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죠. 예. 특목고 자사고 여학생들 말 잘한다. 면접의 3대 악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경상도 출신의 무뚝뚝한 남학생으로서 자연계 수험생들. 자연계 수험생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의 3대 악조건이라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신인지에 대한 편견 절대 없고요. 네네. 이건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편견 안 가지고요. 예. 성별로 편견을 가진다든지 골수고등학교 출신 유형별로 편견을 가지는 이런 평가를 하는 대학은 한 개 대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료함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의 그럼요. 수료함으로. 그럼요. 예, 내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럴 때는 어떻게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또 그다음에 처음 들어본 질문들의 내용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네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템포 호흡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호흡을 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때 시작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이때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잠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면접관에게 얘기하면 면접관은 흔쾌히 좋아. 기회를 주시려고 하겠죠. 주십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생각을 잠깐 동안에 뭐 한 1, 20초 정도 시간이라도 잠깐 동안에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요런 사고의 틀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만약 그랬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그랬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알고 있는 범주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대학에 와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은 어딜 봐야 될까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보는 친구도 있죠.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게 저 친구 왜 나를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또 시선을 내리까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중을 봐야 된다. 인중 보면 자연스럽게 느낌. 그래요? 인중 맞나요? 인중 정도 보는 것이 카메라의 또 상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데 앞으로 학생들 인중 보면 좋을 근데 이제 그것도 반드시 뭐 그런 거는 아니다. 실제 이제 대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의 면접관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내지 세 분이면은 시선을 좀 골고루
가면서 아 그래요? 예. 한 번만 보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이렇게 같아요. 저쪽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이 네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옆에서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고 그러다면 그분도 이제 시선을 돌려가면서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가장 핵심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예. 근데 너무 긴장되고 막 긴장하고 떠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좀 시간적인 그 여유가 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면접 시간이 좀 짧기 맞아요. 때문에 타이트하죠. 어떤 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면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동아리 장으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벌써 떨려요. 압박한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바로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어떤 공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깨달았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 그런 내용들을 예. 조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느껴가면 어, 그런 것들이 예. 결국 누적이 됐었을 때 그럼 그렇게 즐기고 본인이 스스로 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나타나나요? 예, 나타나요. 자생력이 있어요. 그 면접에서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